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좀 학생마다 사람마다 이게 느끼는 정도가 좀 다 달라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좀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좋은 거지 뭐. 이 단어는 반가운 거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되게 꼼꼼히 읽어야 돼요. 경우의 수를 자꾸 문제를 틀리는 사람들은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 책 읽는 것처럼 문제를 이렇게 신중하게 읽어가지고 의미를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미만 파악이 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 여기 필수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A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길이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A에서 B까지 갈 때 일단 코스를 좀 나눠서 써보면, 효민아, 우리는 어디를 지나가거나 또는 어디를 지나갈 수 있죠? 그치,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거나 또는 그렇지,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거나, 이렇게 일단 두 가지 코스가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A에서 C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C에서 B도 세 가지지. 그러면 효민아,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내가 A에서부터 C까지 뭐 예를 들어 여기로 갔으면 여기에서 다시 세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여기서도 세 가지가 모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곱해서 9가지 코스가 있는 겁니다. A부터 B, C를 거쳐 B로 가는 게. 자, 밑으로 내려오면은 D를 거쳐서 가는 것은 여기가 두 가지가 되고 여기가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6가지가 될 거고, 강혁아, 마지막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할까? 그쵸. 이 마지막에는 왜 더하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야. C를 거쳐가는 것과 D를 거쳐가는 것은 같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던가 아니면 이거던가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9랑 6을 더해서 15가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데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대요. 윤지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명은 C 쪽으로. 그렇지. 우리가 방금 1번 문제에서 본 것처럼 A에서 B까지 가는 코스가 두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1번 코스, 이거를 2번 코스라고 하면, 2번 문제에서는 동건이가 만약에 1번 코스로 가면 수진이는 무조건 어떤 코스로 가? 2번 코스로 가는 거야. 그치?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일단 동건이가 1번으로 갈 건지 아니면 수진이가 1번으로 갈 건지, 요거에 대한 선택권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동건이가 1번으로 갈 거냐 수진이가 1번으로 갈 거냐, 그거를 선택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동건이가 1번으로 가고 수진이가 2번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동건이 입장에서 동건이가 1번 코스로 간다 그러면 동건이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몇 가지야? 9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동건이가 선택하는 코스가 9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고, 수진이는 2번으로 갈 건데 2번도 6가지 길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진이도 그 6가지 길 중에 또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 될 거고, 그래서 이 모든 선택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2하고 9하고 6을 다 곱하셔야 됩니다. 그럼 답이 몇일까? 108. 그치?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내리려면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꼼꼼히 읽으셔야 되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들도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251번. 자, 코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코스를,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같은 도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고 A 도시에서 출발하여 D 도시로 간다. 서윤아, 그럼 먼저 코스를 좀 정해보자. A에서부터 D까지 가는데 어떤 코스가 있을까요?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갈 수 있죠. 그죠? 또는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갈 수 있죠. 또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죠. 그쵸? 맞죠? 다 거칠 수도 있고, 또는 순서를 바꿔서 A에서 어디 먼저? C 먼저 갔다가 B에 갔다가 D로 갈 수 있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 모든 도시를 다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B만 거쳐서 갈 수도 있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일단 4개의 코스를 쓰셔야 되겠고, 그럼 이거 썼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쉽죠? 각각의 길이 몇 개씩 있는지 세워보면 되는 거니까. 자, 민영이 해볼게. A부터 B 2가지, B에서 C, B에서 D 3가지. 그럼 이 코스는 6가지. A에서 C 3가지, C에서 D 2가지. 그럼 이것도 6가지. A에서 B 2가지, B에서 C 2가지, C에서 D 2가지. 그럼 이거는 8가지. 이거는 3가지, 2가지, 3가지. 그러면 18가지. 자, 싹 다 뭐 할까? 더하면 됩니다. 맞죠? 답은 뭘까요? 어서와. 38. 그쵸? 38가지가 되겠습니다. 38개.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밑에 문제 봐봐, 얘들아. 방금 이제 251번, 지금 우리가 방금 풀었던 문제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도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고. 그죠? 같은 도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고.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는데. 위랑 좀 다르죠? 맞죠? 이런 것들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호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 이게 251번에 있는 이 같은 도시를 2번 이상 안 지나간다는 거랑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안 지나간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25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B라는 도시를 2번 지나갈 수가 있었어, 없었어? 만약에 내가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D로 갈 수 있었어, 없었어? 251번은 없었어요. 같은 도시를 2번 이상 지나지 못하니까 알파벳이 2개가 2번 나오면 안 돼. 이런 게 안 됐었죠, 그쵸? 근데 이 밑에 있는 조건은 지금 A에서 C까지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온다 그랬잖아. 이랬을 때,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B로 갔다가 A로 가는 거. 이게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처음에 A에서 B로 갈 때는 이쪽 도로로 갔다면 다시 돌아올 때는 이쪽 도로로 오면 되는 거야. 그치? 그쵸? 그러니까 한 번 지나갔던 길을 다시 안 지나면 되는 거니까 B가 2번 나와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자, 그 문제의 의도를 이해했다면 자, 252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A에서 C로 이동했다 다시 A로 돌아오는 이 코스가 일단 자, 몇 종류가 있나 좀 세볼게. 가장 단순한 거는 A에서 그냥 C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거. 이게 제일 단순한 코스고요. 또는 어떨 수도 있을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갔다가 다이렉트로 A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떨 수 있어? A에서 일단 다이렉트로 C로 갔다가 돌아올 때 B를 거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승호는 어떨 수도 있어? 갈 때도 B를 찍고 가고 올 때도 B를 찍고 올 수 있죠. 이걸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코스들이 가능한데, 자, 이렇게 써놓고서 이제 이 길을 셀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A에서 C로 갈 때는 길이 몇 개야? 3개야. 근데 올 때는, 그치? 내가 만약에 처음에 갈 때 이쪽 길로 갔다면
올 때는 이제 이 길은 못 지나는 거니까 하나 줄어드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돌아올 때는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를 잘 읽었다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얘는 6가지가 되는 거고. 자, 요거는 A에서 B로 갈 때 2가지, B에서 C로 갈 때 2가지, C에서 A로 갈 때 3가지. 이렇게 되겠죠? 잠시만 할게요. 요거 252번부터. 자, 답 얼마 나왔어? 얼마? 34. 그쵸? 요거 계산해보면 두 번째 코스가 12가지고, 요거 몇 가지예요? 요것도 12가지. 마지막은? 4가지. 맞나? 네, 그러면 34가지. 요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95쪽에 183번. 이것도 풀었니? 51. 자, 요거. 자, 183번 보겠습니다. 이거 강혁이 풀었어? 얼마 나왔어? 4. 어떻게 풀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를 A개다? 그쵸. 요거의 경로를 뭐 이렇게 하나 미지수로 잡는 거지. 길이 몇 개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A에서 B에서 D로 가는 거랑 C만 거쳐도 되지 않나? 요렇게 갈 수도 있고, 그지? 또 A, B, C, D로 갈 수도 있고, 그쵸? A, C, B, D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일단 4가지 코스를 써놓고 각각의 이제 그 도로의 개수를 써보는 거죠. 얘는 몇 가지야? 9가지. 얘는 그쵸? 요거 2A 개. 그 다음에 요게 12개. 요게 6A. 맞죠? 요렇게 A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53이 된다. 이렇게 놓고 계산하면 되죠. 그쵸? 그럼 A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추가해야 되는 도로는 4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앞으로 넘어와가지고 192쪽으로 가봅니다. 192쪽. 자, 192쪽은 색칠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5가지 색깔로 칠하는데, 만약에 있잖아, 한 번 썼던 색깔은 다시 못 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 번씩만 써야 된다.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하죠? 그치? 만약에 내가 한 번씩밖에 못 쓴다 그러면 여기다가 5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하고, 여기는 4가지 중에 골라서 칠하고,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이렇게 쭉 줄어들겠지. 그렇게 하면 120가지예요. 그런데 자, 더 많이 물어보는 조건이 이거야. 같은 색을 또 써도 괜찮은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라. 승우야, 인접한 영역이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인접해 있어? 모든 영역과 다 있죠? 맞닿아 있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어때? C랑 인접해 있고 A랑 인접해 있고. 그러면 B에 칠한 색깔을 D 칠할 때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색칠할 때 개수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를 칠할 때, A를 가장 먼저 칠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5가지 중에 골라서 칠했을 거야. 그 다음에 나의 B를 칠한다 그러면 B는 몇 가지 중에 골라요? 4가지 중에 골랐어. C는 3가지. 여기까지는 똑같아. 아까랑 5, 4, 3, 1이랑 똑같은데, 자, D를 칠할 때 2가지일까? 아닐까? 몇 가지지, 나야? 그쵸. 여기 칠할 때 다시 3가지가 됩니다. 유나야, 왜 3가지가 되지? 왜 여기가 3가지죠?
그리고 자, 만약에 빨, 주, 노, 초, 파. 자, 이렇게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다고 해보자. 그럼 A에다가 이제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겠지. 가령 여기다 빨강을 칠했다고 해봐요. A에다가. 그 다음에 B에다가도 또 하나 칠하니까 B에다가 파랑을 칠했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C에다가 초록을 칠했다고 해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유나야, D를 칠할 때 우리가 쓸 수 없는 색깔이 뭐예요? 빨강이랑 초록. 이 2개만 피하면 되잖아. 이건 또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D를 칠할 때 나는 이 5가지 색 중에 빨강 못 칠하고 초록 못 칠하고 남은 3개 중에 골라서 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가지가 되는 거고, E를 칠할 때도 어떨까? 여기도 3가지인 거죠. 그쵸? 맞죠? D에 칠한 색깔과 A에 칠한 색깔, 이 인접한 영역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2군데 칠한 색깔만 빼고 나머지 칠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도 3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5, 4, 3, 3, 3을 곱해서 답은 540까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색칠하는 방법의 숫자를 찾는 문제고, 자, 그럼 내려가서 255번도 해봅시다. 255번.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색깔이 4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4가지 색깔이에요. 계산 한번 해봐. 255번. 네, 255번. 잘 맞춘 사람도 있고 답이 틀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색칠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해보면 색칠을 어디부터 먼저 할 거냐가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복잡해지냐를 결정짓는 요소거든요. 이걸 만약에 내가 A를 A, B, C, D, E 순서로 색칠한다 그러면 A에다가 내가 A에다가 먼저 색칠하기 시작하면은 약간 복잡해져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얘 먼저 색칠해서 4가지 하고 여기다가 3가지 하면 C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일까? 이게 애매하거든. 여기가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얘랑 얘 색깔 피해가지고 2가지라고 했을 때 이 2가지가 이 앞에 칠한 A하고 이 같은 색깔일 수도 있고 다른 색깔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2 칠할 때 마지막에 2를 칠할 때 몇 개 중에 골라야 되지? 이게 정해지지가 않아요. 이 색깔과 이 색깔이 서로 다르면, 얘랑 얘랑 서로 다르면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이 한 가지밖에 안 남죠. 이 3가지 색깔이 다 다르다는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A 색깔과 C 색깔이 서로 같으면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이 2가지가 남고요. 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생각하면은 복잡해. 그래서 자, 쉽게 생각하는 요령은 가장 많은 영역과 인접한 데를 먼저 칠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누구야? 2죠, 2. 얘를 제일 먼저 색을 칠해버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얘를 1번으로 칠하면 여기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 칠할까? A 칠할까? 자, 여기 하나 칠했으니까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중에 골라서 칠해야 될 거고, 그럼 그 다음에 B를 칠한다 그러면 B는 요 색깔 피해야 되는 거니까 2가지. 그 다음에 C 칠할 때는 요 색깔 피하면 되잖아, 그치? 요 색깔 피하면 되니까 2가지. 마지막 D 칠할 때도 요거 피하면 되죠. 여기도 2가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색을 칠하는 순서를 E를 가장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뭐 A, B, C, D 이런 순서로 색을 칠한다 라고 생각해야 우리가 불필요한 고민 없이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96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로 가서 193페이지에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고 돼 있는데 100원짜리 동전 1개랑 50원짜리 동전 2개랑 10원짜리 동전 3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거스름돈 없이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근데 일단 질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1번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고 2번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물어봤는데 이 두 질문이 승환아 뭐가 달라? 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지불할 때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하고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할 때는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내는 것을 같은 걸로 세요? 다른 걸로 세요? 다른 걸로 세야 돼.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내가 내는 동전의 종류가 다르잖아. 동전의 종류가 다르면 지불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는 내가 50원 두 개를 내든 100원 하나를 내든 결과적으로 내가 낸 금액이 100원이면 한 가지 방법으로 보자는 얘기지. 그치? 네. 질문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내는 동전의 종류를 보자는 거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그 낸 금액 돈만 보자는 거예요. 얼마를 냈느냐, 금액만 보자는 거야. 자, 그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계산할 때는 나한테 100원짜리 동전 1개랑 50원짜리 동전 2개랑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 3개가 있어요. 그럼 100원짜리 동전을 먼저 생각해보면 나한테 100원짜리 하나 있어. 그럼 내가 이 동전 하나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내가 이 100원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치? 내든가 안 내든가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100원짜리 동전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선택권이 두 가지야. 그러면 50원짜리 동전이 두 개가 있잖아. 두 개.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 둘 다 내느냐, 아니면 하나만 내느냐, 아니면 둘 다 안 내느냐. 맞죠? 그래서 50원짜리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100원 내는 거, 50원 내는 거, 안 내는 거. 그래서 50원짜리에 대한 선택권이 세 가지. 자, 그럼 10원짜리 동전이 3개 있네요. 3개? 이거에 대한 선택권은 뭐 있어? 다 내는 거, 2개만 내는 거, 1개만 내는 거, 안 내는 거. 그쵸? 그래서 10원짜리에 대한 선택권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나는 100원, 50원, 10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 몇 가지 선택권이 있는 거야? 이것들을 다 뭐 하면 돼? 다 곱하면 돼. 그래서 24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24가지 경우 중에는 어떤 경우도 껴있을까? 100원짜리도 하나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하나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하나도 안 낸 경우, 그 경우가 이 2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차지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안 낸 거잖아. 아무것도 안 낸 거는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24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 아무것도 안 낸 거, 그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그치? 여기서 한 가지 빼가지고 23가지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금액의 수. 일단 이번에 답이 23보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많을까 적을까? 예를 들면 요 23가지 안에는 1빵빵도 있고 빵 2빵도 있죠. 1빵빵이 무슨 뜻인 것 같아? 100원짜리 한 개 내고 나머지 안 낸 거. 그죠? 그러면 빵 2빵은 뭐예요? 50원짜리. 그렇죠. 50원짜리만 2개 낸 거. 자, 이거 두 가지가 여기에는 각각 들어가 있죠. 각각. 이거는 서로 다른 종류라고 봐야 되니까.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는 요 방법과 요 방법이 어때? 하나로 합쳐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이것보다 일단 경우의 수가 더 적을 거예요. 여기서 중복된 금액들이 다 하나로 합쳐질 테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잘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동전의 단위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100원짜리 하나는 금액으로만 놓고 보면 50원짜리 몇 개랑 같아? 50원짜리 2개랑 같죠. 50원짜리 2개랑 같지, 그치? 그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을 할 때는 자, 내가 100원, 50원, 10원이 있다라고 하지 말고 50원짜리가 4개가 있다고 따지셔야 돼요.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 2개로 내려가지고 여기서 50원 2개랑 원래 갖고 있던 50원 2개 그럼 합치면 50원짜리 4개인 셈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50원짜리 4개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그대로 원래 있던 거 그대로 3개. 자, 이렇게 바꾸어 놓고서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50원짜리 4개면 자,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또 아까처럼 4개 다 내거나 3개 내거나 2개 내거나 1개 내거나 빵개 내거나 몇 가지야? 5가지가 있겠죠? 5가지. 그리고 10원짜리 3개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4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도 동시선택이니까 둘이 곱해서 20가지인데 그 20가지 중에서 역시 어떤 경우가 포함되어 있겠어? 아무것도 안 낸 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낸 한 가지를 어떻게? 빼죠. 그래서 답은 뭐야? 19가지야.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의문이 생겨야 돼요. 100원짜리는 50원짜리로 바꾸래며. 근데 50원짜리는 왜 10원짜리로 안 바꿔? 왜 안 바꿔? 애초에 우리가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이렇게 환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이런 중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런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50원짜리들을 가지고 100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거든. 지금 50원이 2개 있잖아. 50원이 2개 있으니까 50원짜리 2개를 내면은 이게 100원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러면 100원과 50원의 중복이 생긴단 말이야. 그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원을 50원으로 환산하는 거거든. 근데 10원이랑 50원은 중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10원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3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50원을 10원으로 환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 동전을 어떻게 환산해서 계산해야 되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작은 금액의 동전으로 그 위의 금액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위의 동전을 아래 동전으로 환산을 하는 거야. 근데 작은 금액을 가지고 위의 동전을 만들 수 없다면 환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놓고 푸는 거야. 그치? 요걸 이해해야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57번. 자, 답 한번 찾아주세요. 257번. A값, B값 따로따로 구해봐. 자, 서윤아, 5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어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500원짜리를 내거나 안 내거나 몇 가지? 2가지. 100원짜리 동전이 7개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1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7개를 다 내는 것부터 하나도 안 내는 것까지 몇 가지? 8가지. 그치? 8가지. 그 다음에 1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습니다. 얘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은 4가지. 그치? 맞죠? 자, 그럼 2, 8, 4를 어떻게 할 거야? 다 동시에 우리는 내는 거니까 다 곱하는 거예요. 다 근데 이렇게 곱해가지고 64가 나오는데 이 64가지 경우 중에는 어떤 경우도 들어가 있다 그랬냐면 500원짜리도 안 내고 100원짜리도 한 개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한 개도 안 낸 경우가 이 64가지 중에 하나 들어있다 그랬지. 그건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64에서 그 한 가지를 제외해주면 자 63이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계산할 때 이때 100원짜리 동전이 7개나 있기 때문에 500원과 중복이 생기잖아. 그래서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 한 개를 100원짜리로 환산해서 계산할 건데 얘는 당연히 100원짜리 몇 개가 돼요? 100원짜리 5개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결국 우리는 100원짜리가 총 몇 개 있다라고 생각해?
100원짜리가 12개. 100원짜리가 12개 있다라고 생각하고 10원짜리 동전은 그대로 3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쵸? 자, 그러면 자, 이 12개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냥 12 곱하기 3 하면 안 되지, 승우야. 100원짜리가 12개 있다면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야? 100원짜리 12개를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종류. 아니 그냥 100원짜리 12개라고 생각하면 돼. 100원짜리 12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종류는 몇 가지야? 아니 100원짜리가 12개나 있어. 12개를 다 낼 수도 있고 11개만 낼 수도 있고 10개만 낼 수도 있고 9개, 8개, 7개, 6개, 5개, 4개 안 낼 수도 있잖아. 그렇지. 13가지라니까. 13가지의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10원짜리 3개를 가지고도 우리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 4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을 어떻게 한 다음에 곱하면 52가지가 되죠? 맞아? 근데 그 52가지 중에는 무엇이 껴있어? 아무것도 안 내는 것도 껴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를 빼니까 51 얘가 B값이 되는 거죠. 그쵸? 이 문제의 답은 114가 되겠습니다. 그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이해해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이거 금액을 계산할 때 이렇게 했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환산하는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서 195쪽 볼게요. 자, 195쪽에서 세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진도를 마치겠습니다. 181번. 자, 이거 뭐 쉬운 문제인데 오랜만에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휘재야 뭐가 생각나? 판별식이 0보다? 맞아. 크거나 같다. 왜냐면 중근도 다 실근이라 그랬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그러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으로 갈게요. 판별식의 짝수 공식. 성은아 뭐지? 여기다 적용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그것이 0보다 어때야 돼? 실근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중근도 괜찮으니까. 그럼 이걸 써놓고 얘를 만족하는 A, B의 순서상을 우리는 찾아보면 되는데 B를 이렇게 넘겨놓고 생각할게요. B를 이렇게 넘겨놓고 자, A 값이 1이라고 생각해봐. A 값이 1이면 이걸 만족하는 B 값은 뭐가 있니, 민영아? 몇 개? 1 하나밖에 없죠. 맞죠? A가 1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1이 되니까 B 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도 1밖에 없어. 그죠? 근데 A가 이제 2가 되면 자, A가 2가 되면 좌변이 몇이야? 4가 되는 거니까 B에 넣을 수 있는 것이 1, 2, 3, 4가 가능하죠. 그쵸? 그래서 B에 넣을 수 있는 것이 1, 2, 3, 4가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A에 3을 넣었다. 효민아, A에다 3을 넣었어. 그럼 이쪽이 얼마예요? 9가 되니까 B 자리에는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어? 1, 2, 3, 4 주사위를 던졌어 우리는 6까지 1부터 6까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A에 3 넣었을 때 그러면 A에 3 넣었을 때 1부터 6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A에 4 넣었을 때나 5 넣었을 때나 6 넣었을 때도 당연히 1부터 6까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자, 여기서 나온 게 요렇게 해서 나온 게 6개씩 4줄이니까 24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합치면 몇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4가지니까 5가지가 있죠. 다 합치면 뭐야? 29가 되겠지. 그치? 네, 29에서 29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똑똑하게 찾아보는 방법은 이걸 만족하는 거가 몇 개인지를 찾아보니까 되게 많잖아.
그치? 딱 계산하다가 이거 꽤 많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면 어떻게 계산해도 돼? 요거의 반대를 찾아봐도 되죠. 반대. 어차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인 건 알고 있어요? 몇이지 승우야?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의 수가? 36가지. 그 36가지 중에서 이거의 반대면 뭐야? 이거의 반대면은 A 제곱이 B보다 작은 거잖아.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만 싹 세가지고 그거를 36에서 빼줘도 되죠. 그쵸? 그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한데 뭐 크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풀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답은 2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82번 해볼게요. 자, 요 문제는 그림이 되게 복잡한데 근데 일단 우리가 요 A, B, C, D, E라는 그 5개 영역에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5개의 원이 포개져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1, 2, 3, 4, 5예요. 그러면 요 제일 안에 있는 요 원, 요거는 그냥 반지름이 1인 원 자체인 거야. 그러니까 유나 이거는 넓이가 얼마야? 1이야 그냥 1. 정확하게는 파이죠 파이. 1파이 넓이니까. 근데 B 영역은 이제 요만큼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이잖아. 그럼 이 B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정연아 B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돼? 그쵸. 이 두 번째 원 반지름이 2인 두 번째 원의 넓이에서 제일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죠. 그럼 B의 넓이는 얼마일까 정연아? 그렇죠. 4파이에서 1파이를 뺀 거니까 3파이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C 영역도 볼게요. 윤지야, C 영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그죠. 세 번째 원의 넓이인 9파이에서 그죠. 두 번째 원의 넓이인 4파이를 빼면 되죠. 9파이 빼기 4파이. 그래서 5파이가 될 거고. 강여가 D의 넓이는 네 번째 원 16파이에서 세 번째 원인 9파이를 빼는 거죠. 그럼 16파이 빼기 9파이니까 7파이가 될 거고 마지막 E 영역은 뭐니 승우야? 그쵸. 25파이 빼기 16파이 그래서 9파이. 자, 이렇게 넓이들이 정해져요.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물감이 3가지가 있어요. 물감이 3가지가 있는데 각 영역은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하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 물론 썼던 색을 또 써도 됩니다. 이웃한 영역만 아니라면 썼던 색을 또 써도 돼요. 근데 3가지 색의 물감은 각각 한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어.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고 물감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 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감 한 통이 파이인 거야, 양이. 그쵸? 파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통이니까 각각 10파이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10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C 영역이랑 E 영역 같은 경우 같은 색으로 칠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같은 색을 못 칠하는 거야. 물감이 부족한 거지. 근데 A 영역이랑 E 영역은 어때요? 같은 색으로 칠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딱 10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조금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서 이거는 우리가 수형도를 그려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역이 5개니까 A 영역, B 영역, C 영역, D 영역, E 영역. 자, 이렇게 5개 영역을 그려놓고서 이 5개 영역에다가 이제 색칠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감을 칠한다. 물감의 종류를 3가지 색의 물감이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냥 소문자로 A, B, C라는 색깔이라고 해볼게요. A, B, C라는 색깔. 자, 그럼 내가 A 영역에다가 A라는 물감을 칠했어. 그러면은 B 영역에는 뭘 칠할 수 있어요? 바로 인접한 영역이니까 또 쓸 수는 없잖아. 또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B를 칠하거나 여기다가 C를 칠할 수 있죠. 그쵸? 정말 잘 안 보이면 이쪽으로 와. 잘 안 보이죠? 일로 와.
자,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C 영역을 칠할 때 생각해보자. C 영역을 칠할 때, 근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거꾸로 따지는 게 편하겠다. 그죠? 이렇게 따지면은 A 영역이 파이밖에 안 되니까 이 색깔을 계속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거꾸로 따지면, 자, 순서를 뒤집어서 할게요. 2부터 칠한다고 해볼게요. E, D, C, B, A가 낫겠다. 계산하기가. 자, 그럼 내가 E에다가 만약 A라는 물감을 칠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 A 물감은 몇 통밖에 안 남은 거야? 이거 딱 칠하는 순간 한 통밖에 안 남는 거야. 한 통밖에. 그러니까 A는 맨 마지막에 여기에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계속 못 쓰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A를 칠했으면 여기다 B를 쓰거나 C를 쓸 수 있죠. 그러면 B 물감은 지금 얼마큼 남은 거예요? 요거 지금 얘가 9통짜리고 얘가 7통짜리고 얘가 5통짜리, 얘가 3통짜리, 얘가 1통짜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B를 칠하는 순간 B라는 물감도 3통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C를 칠할 때, 자, 여기다 칠할 수 있는 물감은 무조건 뭐야? 여기다가 C밖에 못 칠하죠. C밖에 못 칠하고. 자, 그럼 여기까지 칠했다고 했을 때 각각 남아있는 게 A 물감은 1통밖에 안 남았고 얘 몇 통 남았어? 여기 7통을 썼잖아. 여기다가. 그치? 그럼 3통 남았지. 그럼 여기 5통 썼으니까 3통 남았지. 아니, 5통 남았지. 그러면 여기를 칠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를 칠할 때 C를 여기다 썼으니까 또 못 쓰잖아. 그럼 뭐야? B. 지금 B가 3통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B라는 물감을 쓸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를 칠할 때, 마지막 여기 칠할 때는 생각해봐. 이제 남은 물통을 세봐. A 물감, B 물감, C 물감 중에 A 1통 남았고 B는 어때? 다 썼지. 여기서 썼고 여기서 썼으니까 10통 다 썼죠. 빵. C는 몇 통 남았어? C는 5통 남았지. 그치? 그러므로 마지막 영역을 칠할 때 우리는 A도 쓸 수 있고 C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도 쓸 수 있고 C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한 줄만 더 채워보면, 자, A에서 C를 썼어. 그러면은 C 영역을 채울 때 여기다 무조건 B를 써야 됩니다. B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울 때 여기가 무조건 그러면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줄이랑 밑에 줄은 B랑 C만 서로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갈라지면서 A를 칠하거나 B를 칠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맨 처음에 A를 칠했다라고 했을 때 몇 가지 나왔어요? 맨 끝에가 4칸으로 갈라졌으니까 4가지 나온 거지. 그러면은 여기를 A가 아니라 B로 바꾸면 똑같이 몇 가지 나와? 4가지. 여기를 C로 바꿔도 4가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수영도를 다 그릴 필요 없이 이렇게 맨 처음이 A인 것만 그려봤을 때 여기서 4가지가 나오니까 이거랑 똑같은 것이 총 3종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전체는 12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런 게 이제 평가원 기출이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문제가 요런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복잡한 상황을 부여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4번으로 갈게요. 자, 184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 꼭지점 A에서 출발해가지고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서 G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G에 도착한대. 꼭지점을 따라 움직여서. 근데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자, A부터 출발해서 G까지 가는데 가장 짧은 거리로 가세요 라고 하면 이게 몇 칸 만에 갈 수 있어요? 그치?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올 수 있잖아. 그치? 이게 가장 짧은 거리죠. 물론 뭐 다른 코스도 있겠지만 세 칸을 움직여가지고 오는 게 제일 짧은 코스야. 근데 이 문제는 가장 짧은 코스로 가라는 말이 없죠. 그냥 한 번 지나간 데만 다시 안 지나가도 돼 이랬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와도 되냐면 그래서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자, 이렇게 또 수영도를 그리는 것처럼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A에서 출발했을 때 가장 처음에 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죠? 세 군데죠? A에서 출발했을 때, 출발했을 때 여기서 처음에 B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D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E로 갈 수도 있죠. 자, 그럼 내가 이제 A에서 B로 갔어. A에서 B로 갔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그지? 여기서 C로 갈 수가 있고, 여기서 F로 갈 수가 있죠. 그럼 내가 C로 간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C로 갔어. 그럼 이제 여기서 C에서 다이렉트로 G 가면 끝나는 거잖아.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G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C에서 어디로 갈 수도 있어? D로 갈 수도 있죠. C에서 D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D로 갔다면, 자, 여기서 D로 갔다면 D에서도 길이 갈라지죠. 아, D에서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H까지는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H로 가야 돼. 근데 아이고. 자, 근데 H까지 왔을 때 이 H까지 온 상태에서는 갈라지죠. 여기서 바로 G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G로 가가지고 골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H에서 어디로 갈 수도 있어? E로 갈 수도 있지. H에서 만약에 E로 간다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골인 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E에서 F로 갔다가 G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자, A에서 B로 가서 C, 여기에서 갈라져 나온 게 몇 가지가 나왔어 지금? 하나, 둘, 세 가지 코스가 나왔죠. 그쵸? 여기에서 갈라져 나온 게 세 가지 코스가 나왔어. 그러면 동일하게 F에서 갈라져 나온 것도 몇 가지 나오겠어? F로 간 것도 역시 세 가지 코스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B에서 갈라진 게 총 몇 가지 나온 거야? B에서 갈라진 게, 그치, 여기서 세 가지 코스 나왔고 여기서 세 가지 코스 나왔으니까 B를 거쳐서 간 게 총 6가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D를 거쳐 간 것도 6가지, E를 거쳐 간 것도 6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총 몇 가지다? 18가지 경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가 195가지, 그리고 RPM은요, 우리 지난번 숙제가 108까지였나? 그죠? 그대로 다시 한번, 그대로 108까지 그대로 다시 한번 할게요. 여기까지가 숙제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교재 마무리해야 되는 것은 개념 원리는 190, 그리고 RPM은 100까지였죠.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요거부터 하시고, 나는 여기까지 다 끝났어요 하는 사람들은 오늘 배운 부분 좀 더 풀어봅시다. RPM도 108쪽 뒤에도 더 풀 수 있거든요. 여기 뒤에 좀 더 풀어보시고, 아직 집에 갈 시간은 아니야. 시간이 좀 더 남았어.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개념 원리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받아줄게요.